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하나기술이 상승을 해줬지만 이건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준 기술적인 상승이죠. 자, 어제 서킷 브레이크 급락일 때도 같이 내려왔었고 오늘 반동에도 같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따로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종목에 대한 수급을 볼 때 단순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만 보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급의 연속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순서대로 좀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기술이 대규모 계약 공시 불발이 나고 노이즈가 생겼던 날이 6월 21일이었죠. 자, 이날 외국계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기관은 평소와 다름없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은 좀 더 담았고요. 왜 이때 더 담으신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에 명확한 악재가 터졌는데 왜 사는 걸까요? 자, 일단 이날 이후로 외국인은 데드캣 바운스를 기다리면서 단타를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기관은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자, 반대로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만 하다가 중간중간 이탈 수급이 좀 보이고요. 다시 대량 거래 자금인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은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자, 7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기관의 연일 매도가 좀 이어졌었죠. 근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25일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저는 보통 5거래일 연속 일정한 수급을 좀 유의미하게 보는 편인데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금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제 서킷 걸릴 때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매수를 해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추가로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 공시를 내주고 있고 과거 정크 수주였던 1,700억 물량을 좀 채우려면 뭐 많이 남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모아도 될 만한 재료들이죠.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지점을 알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급락이 나왔던 4만 원 구간을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 매수 진입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번에는 5만 원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는 이런 주주 환원이나 추가 수주 없이 주가가 반등할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회사에서 이러한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만큼 4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 고려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나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등의 지표들이 엄청난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나타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 큰 미국 증시가 흔들릴 정도면 우리가 상상하는 액수를 초월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공포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매각하면서 미국 시장도 흔들렸었고 엔비디아 블랙웰 인도 딜레이 찌라시가 돌면서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미리 물량을 던지는 패닉셀 장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에서 보였던 이 특이점이 있었는데 보통 외국인이 당일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원웨이로 밀어버리는 경우에는 50% 정도 물량은 당일에 수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얘네가 매도 포지션을 커버링을 안 하고 그대로 다음날로 오버나이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은 월요일까지 국내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당일에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 원웨이를 쭉 밀다가 장막판 15분 전에 대량 커버링을 하면서 오히려 선물 롱 포지션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란 게 결국 큰돈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그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고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수많은 지표며 수급이며 언제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시장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튼 어제는 뭐 그냥 다 빠지는 장이었죠. 지금까지 주도했었던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눈여겨보지도 않던 종목들까지 싹 다 빠져버려서 지수가 밀리니까 종목들도 밀리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가 반영된 건 아니었던 점인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미연준이나 일본 재무성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기 때문에 비중 배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기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반등 바로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지금 접근하더라도 비중 최소화하고 분할로 들어가 보세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각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래 시장 지수가 뭐 노멀하게는 뭐 1%, 많아야 2% 정도 움직이는데 보통 하루 변동폭이 컸던 날도 평균 5% 내외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12% 하락은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 변동폭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지
2020년 코로나 상황과 똑같은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이마만큼의 변동성이 나와준 만큼 오늘처럼 지수가 5% 상승하고 등락하는 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한국 지수가 어제 하락했었던 2400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PBR 0.85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수치가 과거 리먼 사태 때 수치랑 똑같은 거를 감안하면 이만큼 떨어질 이유가 지금 시장에 있나 싶은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나왔던 수치가 PBR 0.6배 정도 됐는데 정말 과도한 하락이라서 이때는 V자 반등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과거 이유가 있었던 하락장 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장에서도 과도한 낙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은 전일 미국 지표가 몇 개 나왔어요.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최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훨씬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보다 더 중요도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50포인트 이상이면 화랑이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 나스닥 지수가 개파락을 크게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일부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해줬고, 시간 외에서도 뭐 엔비디아는 3%, 애플은 1.3%를 되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 반등이 나왔을 때 더 잘 나가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조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인 HD 현대중공업도 어제 하락분을 전부 메꿨다가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기간도 오늘 많이 담았고요. 외국인 이탈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과거 상단 매물에서 매수한 물량 대비 이 정도는 가벼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기술 포지션 이외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눌림이 오면은 한 3분기까지 좀 길게 보시고 조선업 조정 혹은 횡보 타이밍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연말까지 조금 좋은 성적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도움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조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관련 종목 전략 그리고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발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자 1000명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본인의 전략이 따로 있으면 그 방법을 고수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딱히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두지 않으셨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좋은 전문가들 많아요. 그분들의 전략을 카피해서 뭐 해본다던가 뭐라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세요. 그게 공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차트만 보고 설명하는 사람들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주식이 차트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였으면 본인들이 직접 했겠죠. 시장도 어지럽고 눈 돌아갈 만한 시장인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저는 내일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